네, 정부가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유입 차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해외 유입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도쿄올림픽이 이제 7월에 개최 예정인데 연기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놓고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캐나다에 이어서 지금 호주도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캐나다가 도쿄올림픽에 불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올림픽위원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도쿄올림픽 1년 연기를 긴급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는데요. 예. 곧이어 호주도 자국 선수들에게 내년 여름 올림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도쿄올림픽 불참 의사를 밝힌 겁니다. 그러자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도쿄올림픽 연기를 포함한 여러 세부 논의를 시작해 4주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와 호주의 결정이 IOC 논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가 올림픽 연기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도쿄올림픽을 완전한 형태로 열기 어려울 경우 연기도 고려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무관중 개최나 대회 취소가 아닌 완전한 형태로 올림픽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예. 네, 지금 남극만 빼고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남극을 빼고서 전 세계 곳곳에서 이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전 세계 확진자는 33만 8천여 명, 사망자는 14,000여 명입니다. 네. 확진자는 중국이 8만 1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탈리아 5만 9천여 명, 미국 3만 4천여 명 순이었습니다. 예.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에 이어 스페인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5천 명 이상 발생하는 등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 브라질에서는 첫 확진자 발생 한 달이 되지 않았는데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확진자가 1,100명 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확진 판정을 받은 유명 인사도 늘고 있는데요. 예. 그 외신에 따르면 그 미투 운동을 세계적으로 촉발한 그 할리우드의 거물급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틴이 있는데요. 예. 그 하비 와인스틴은 현재 뉴욕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여기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성악가로 알려져 있는 플라시도 도밍고도 현재 멕시코에 거주 중인데 예.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미투 논란 외에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이라는 또 다른 공통점을 가지게 된 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사실 그동안 이제 확진자 집계 기준을 놓고 여러 번 바꿔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무증상 환자를 확진자 통계에서 뺐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논란이 큰데요. 중국에서 코로나19 무증상 환자가 4만 3천여 명에 달하지만 이들은 중국 정부의 통계에서 빠졌다고 홍콩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라는 언론인데요. 이 언론이 확보한 중국 당국의 기밀 문서에 따르면 중국 안에서 지난달 말까지 다른 질병 등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지만 발열, 기침과 같은 코로나19 증상을 보이지 않은 무증상 환자가 모두 4만 3천여 명입니다. 예. 이 같은 수치는 바로 전날 발생한 중국 내 확진자 8만 1천여 명의 절반에 달합니다. 이것들을 합치면 중국 내 확진자는 12만 명을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할 수 있을까? 현재까지는 보도이긴 하지만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세계보건기구 WHO와 우리나라와 또 중국의 이 집계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WHO와 한국은 증상이 없더라도 코로나19 검사를 해서 양성으로 나올 경우 확진자로 집계를 하는데 예. 중국은 지난달 7일 이후 집계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지만 어떤 기침이나 열이나 이런 증상이 없으면 확진자로 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 이탈리아의 경우 증상이 없는 사람은 확진자와 접촉을 했더라도 검사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국제 상황 짚어봤고요. 국내 상황을 좀 짚어볼까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100명을 기준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네요. 네, 국내에서 그래서 어제 하루에 보니까 64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확진자는 모두 8,961명입니다. 그 64명 가운데 26명은 대구, 경북에서 나왔습니다. 누적 확진자 중 그 해외 유입으로 확인된 확진자는 144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예. 당국이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어제 발표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예. 공무원 지침이긴 하지만 민간에서도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하나 드릴게요. 예. 뭐냐면요.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아하, 예. 이 말은 의심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근무 중에 조금이라도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퇴근하도록 조치하자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게 시행이고 어제 발표를 했으니까 과연 얼마나 많은 그 공무원들이 이런 조치를 했는지.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본이 아팠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아프면 곧바로 이제 퇴근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인데 우선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런 조치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민간으로도 확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아프면 쉬는 문화가 좀 직장 내에서 자리 잡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네, 예.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우리 앵커가 지적한 바가 맞는데요. 그리고 게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들이 어려워지면서 직장 갑질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은데 연차를 소진할 것을 강요받거나 무급 휴직, 심지어 사직까지 강요받는 직장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단체 직장 갑질 119가 이달 15일부터 일주일간 제보받은 사례 850여 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37%가 코로나19로 인한 무급 휴가, 해고, 권고사직과 관련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나 노동계가 오래전부터 도입을 요구해온 제도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상병수당이라는 제도인데 예. 그러니까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앞당길 수 있는 제도로 요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상병수당이란 건 뭐냐면요. 예. 우리가 건강보험 가입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염병과 같은 일반적인 질병이나 만약에 부상을 당했을 경우 그 치료받는 동안에 이제 상실되는 소득이나 임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현찰로 수당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예. 이 같은 제도, 그러니까 상병수당의 제도는요, 독일과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의료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이 상병수당에 대해서 당장은 아니지만 상병수당 기초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네, 코로나19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유입 우려도 커지는 만큼 이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이 모두에게 절실한 시점입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